여러분, 꾸준함과 성실함이 강점인 소띠에게 2025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성실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해일까요? 2025년은 청룡의 해로 강한 변화와 역동성이 강조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소띠 운세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운세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운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통계적 패턴을 통해 다가올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2025년 소띠의 운세를 분석하며 여러분이 한 해를 더욱 효율적으로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조언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는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등 다른 띠별 운세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소띠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은 소띠에게 차분한 성장과 내실을 다지는 해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크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를 무리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는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며 재물운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약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고집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지나친 업무 집중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월에는 새해의 시작과 함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계획을 정리하고 향후 1년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월에는 대인관계에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업무에서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협업이 중요한 달이므로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월에는 금전적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은 직장과 사업에서 중요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것이 보상을 받을 시기이며 중요한 계약이나 협업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5월에는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6월에는 재정적으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7월은 연애운이 상승하는 달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존 연인은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8월에는 직장과 사업에서 승진이나 계약 성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9월은 학업과 자기 개발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달입니다. 10월에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월은 금전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소띠에게 재물운이 비교적 안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돈이 들어오는 운세는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계획적인 관리가 있다면 재정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테크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3월과 8월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계약이나 협업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6월과 10월에는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자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금융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운을 높이는 실천법.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재정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먼저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의 비상금을 따로 저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이나 사업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어디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지 알면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이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소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다양한 투자처를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5월과 11월은 재테크 운이 좋은 시기이므로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 투자 기회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만합니다. 올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큰 금전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입니다. 또한 소띠 여러분들은 신뢰성과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소띠의 사랑운은 신중하면서도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연인은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과 2월에는 연애운이 다소 조용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랑보다는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과 4월이 되면 연애운이 상승하며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4월에는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플이라면 이 시기의 관계를 한층 더 깊이 다질 수 있으며 결혼을 고려하는 커플이라면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5월과 6월은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작은 오해가 커질 수 있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이 시기에는 성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7월과 8월은 연애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연인과의 관계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이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약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커질 수 있으며 연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과 12월은 연애운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기존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싱글이라면 연말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인연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운을 높이는 실천법 여러분, 연애도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자신을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먼저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입니다.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소통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애운이 좋은 시기에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플이라면 상대방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야 하는 해입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025년은 소띠 여러분들에게 연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고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은 소띠에게 직장과 사업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입니다. 성실한 노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1월과 2월에는 현재의 업무 환경을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팀워크가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동료들과의 협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과 4월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승진의 기회나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을 고려할 수 있는 시기이며 사업가라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확장을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나 결정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5월과 6월에는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가는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직장인은 직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7월과 8월은 직장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받거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가는 이 시기에 고객층을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월과 10월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로 직장에서 새로운 라이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꾸준한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가는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1월과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직장인은 미래의 커리어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가는 내년을 위한 투자와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실천법 여러분, 올해는 무리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일에서 더욱 전문성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커리어 성장을 돕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사업 확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은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업계 행사나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는 업무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5년은 소띠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해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며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은 소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해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쁘고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가 넘쳐 다양한 활동을 소화할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체력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월과 6월에는 과로로 인해 체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몸을 보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9월과 11월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기나 소화기 관련 질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을 높이는 실천법 여러분, 건강이야말로 모든 운세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올해는 몸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일정한 패턴으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한 운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특히 7월과 12월에는 과로로 인해 몸이 지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시기에는 무리한 일정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 한해는 장 건강과 소화기관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므로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 건강도 놓칠 수 없습니다. 2025년은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민을 나누는 것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은 소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더욱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해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올해 소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과 균형입니다. 갈색과 녹색 계열의 액세서리는 이러한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갈색은 땅의 기운을 담아 중심을 잡아주고 녹색은 성장과 조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소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죽 재질의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에 작은 나무 화분을 두거나 침실에 옥 장식을 배치하면 기운이 정돈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자연의 기운을 가져오는 것은 소띠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이며 업무 집중력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분한 색상의 캔들을 활용하여 긴장감을 줄이고 명상이나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올해는 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충동적인 투자를 하거나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심을 가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증명하려는 욕구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협력과 상생의 태도가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업무로 인해 과로할 위험이 높으므로 일정한 수면 패턴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활동에 도전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을 시작하여 내면의 균형을 찾고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어 학습을 통해 커리어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글로벌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술적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배우는 것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올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함과 유연성이 중요한 해입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중요한 협력이나 계약이 있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소띠에게 더욱 유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심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걷기나 하이킹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또한 요리나 베이킹을 통해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운세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가이드일 뿐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은 소띠 여러분에게 꾸준함이 빛을 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물운과 직장운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므로 성급한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고집을 줄이고 열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이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2025년 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